저는 이도현입니다. 30년 동안 생애 말기 돌봄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마지막 신호를 몰라서 후회하는 경우였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가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 신호를 이해했더라면 달랐을 텐데 하고요. 눈을 뜨지 않아도 듣고 있었던 어머니, 손을 내밀며 무언가를 잡으려 했던 아버지, 갑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 그때 단 한마디만 제대로 건넸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왜 그때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듣고 대답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냥 공감해주지 못했을까 하고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예요.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평화롭게 대응할 수 있지만, 모르면 공포와 혼란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그 후회를 막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 몸은 마지막 순간에도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면 당황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배웅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 후회 없이 보내드리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시죠. 단 10분이면 평생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 91세 김순애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강인하셨던 분이에요. 6남매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어르신은 매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이제 같이 가야겠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며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아니에요. 정말 거기 계셔요 하시며 더 불안해 하셨죠.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닌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제가 급히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조언드렸죠. 부정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봐 주세요. 어떤 모습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편안해 보이시나요? 하고요. 처음엔 가족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제 말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큰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흰 저고리를 입고 계셔. 내가 좋아하던 그 옷이야 하고 대답하셨어요. 편안해 보이시나요? 응, 웃고 계셔.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네 하며 어르신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오셨으면 함께 가셔도 돼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괜찮으니 편히 쉬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은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고르게 내쉬셨죠. 그 순간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였습니다. 가족들도 후회가 아닌 감사로 작별을 했고요. 장례식장에서 큰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를 평화롭게 보내드렸어요. 만약 그때 계속 부정하고 정신 차리라고 했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신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귀한 시간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애 말기 돌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평화로운 이별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평화로운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부터 이 신호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놓치시면 귀중한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죽음이 가까워질 때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 48시간 전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5가지. 가장 먼저 이야기할 신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뇌가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환영을 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울의료윤리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임종자 중 68%가 돌아가신 가족을 본다고 응답했어요. 10명 중 7명이 경험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만났던 87세 김영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머니가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깜짝 놀랐죠. 어머니는 4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누가 오셨나요? 편안해 보이시네요 하고 물어보니 어르신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87세 김영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모습으로 와 계셔. 내 손을 잡으려고 하시네. 아들이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이 오셨으면 함께 가셔도 돼요 하고 말했더니 어르신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날 밤 어르신은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돌아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헛것 본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반응은 절대 금지입니다. 오히려 환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을 힘들게 해요. 환자는 정말로 그 사람을 보고 있고 그게 환자에게는 현실이에요. 대신 누가 오셨는지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편안해 보이시네요.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반가우시겠어요 하고 공감해 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나요? 두 번째 신호는 짐을 싸려고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하거나 가방을 찾으면서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건 죽음을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무의식적 준비 과정입니다. 한국 호스피스 학회 자료를 보면 임종 전 환자의 72%가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요. 83세 이춘자님은 어느 날부터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며 손가방을 챙기셨습니다. 실제로는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도 가방을 찾고 옷을 챙기시는 동작을 반복하셨죠. 빨리 가야 해, 버스 놓치면 안 돼 하시며 초조해 하셨어요. 가족들이 처음엔 왜 그러시냐며 말렸는데 어르신은 더 초조해 하셨어요. 제가 조언 드린 대로 며느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쉬었다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준비 다 되면 함께 떠나요. 그러자 어르신이 정말 같이 가줄 거야 하시며 한결 편안해 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계시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83세 이춘자님 가족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 모르겠어요. 이때 중요한 건 현실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실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집이잖아요 하고 깨우려 하면 안 돼요. 그냥 환자가 가고 싶어 하는 그곳을 함께 인정해 주세요. 곧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함께 갈게요 하는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됩니다. 혹시 집에 가야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임종정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랜 혼수 상태나 치매 환자가 임종 직전 잠시 의식이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미국 신경학회 보고서를 보면 치매 환자의 15%가 임종 직전 의식 회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76세 오미자님은 3년 동안 중증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말도 거의 못하시고 누워만 계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하루 전 갑자기 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시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 목소리 들려 하시는 겁니다.
딸은 깜짝 놀라서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6세 오미자님은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도 있었지. 너 결혼식 날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셨죠. 딸은 엄마가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딸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엄마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이 순간을 회복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몸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주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은 거야. 힘내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고 안심시키지 마세요. 대신 그 짧은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계속 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몸이 에너지를 아끼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잠을 많이 자게 됩니다. 국립호스피스센터 자료를 보면 임종 2일 전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 20시간 이상이라고 해요.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시는 거죠. 88세 이만수님은 마지막 이틀 동안 거의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은 깨어나시길 기다렸지만 어르신은 계속 주무셨죠. 손자가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밥 드셔야죠 하며 어깨를 흔들었지만 어르신은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고 계셔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니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억지로 깨우려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자 어르신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잠만 자신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청각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 없어 보여도 청각 기능은 90% 이상 유지된다고 해요. 그러니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면 돼요. 억지로 깨우거나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건 오히려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혹시 깨어나지 않아도 들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 신호는 식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몸의 소화 기능이 멈추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사라져요. 세계 호스피스 연맹 자료를 보면 임종 전 90%가 음식 섭취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건 굶는 게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영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82세 박정수님은 마지막 3일 동안 미음 한 숟가락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서 힘을 내시려면 드셔야 한다며 계속 권했지만 어르신은 고개를 돌리셨죠. 억지로 입에 넣으려고 하면 힘들게 고개를 돌리시고요. 가족들은 이렇게 굶으면 어떻게 하냐며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대신 입술을 적셔주거나 입안을 스펀지로 닦아주세요. 그렇게 하니 어르신이 훨씬 편안해 하셨습니다. 82세 박정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다가 사흘 뒤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이때 힘내시려면 드셔야죠. 이러다 더 약해지시면 어떡해요 하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구역질이나 불편함만 느끼게 됩니다. 대신 입술에 물을 살짝 묻혀주거나 젖은 거즈로 입안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환자를 편하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돌봐드리고 싶으신가요? 이 5가지 신호는 죽음이 다가온다는 공포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평화롭게 떠날 준비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신호들을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배웅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 신호를 이해하고 대응한 가족은 거의 100% 평화로운 이별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평화롭게 보내는 5가지 돌봄 방법.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청각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반응이 없어도 귀는 모든 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 앞에서 절망적인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곧 가실 것 같아. 정말 힘들어 보여. 오래 못 버티실 거야 하는 말은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잘 가라는 말로 마무리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괜찮아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하는 말이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제가 지켜본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내쉬셨어요. 마지막 순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촉각은 감정의 통로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을 잡으면 사랑이 전달돼요. 손을 떼거나 억지로 자세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손을 잡고 함께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천천히 호흡을 맞추면서 말을 건네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함께 있을게요. 혼자 아니에요 하고 반복해서 말해주시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손을 잡아주면 환자의 호흡이 안정되고 표정이 편안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누구의 손을 잡아주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는 환자가 보는 세상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영을 보거나 돌아가신 분을 만난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환영이든 기억이든 그들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런 건 없어. 착각이야. 정신 차려 하고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공감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누가 오셨어요? 반가우시겠네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편안해 보이시네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환자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한결 편안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는 음악과 목소리로 위로하는 거예요. 좋아하던 노래나 익숙한 음성은 불안을 낮춰줍니다.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곡이 있으면 잔잔하게 틀어주세요. 시끄러운 소리나 낯선 음악은 피하시고요. 또 평소에 자주 듣던 가족의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아요. 어릴 적 추억이나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해주면 환자가 평온해집니다. 음악과 목소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분이 좋아하던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 억지로 버티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많은 가족들이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붙잡으려 해요. 하지만 떠나려는 영혼에게는 괜찮아요. 잘 가세요. 라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붙잡거나 울부짖으면 오히려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대신 감사와 사랑의 말로 허락을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사랑해요. 우리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하고 말해주시면 환자가 평온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가족이 미소로 작별을 고한 순간이었어요. 혹시 마지막 인사를 미뤄둔 분이 있나요?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작별을 고할 수 있고 평화로운 이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삶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는 죽음의 징조가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본다는 것, 짐을 싸려고 하는 것,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잠이 늘어나는 것, 식사를 거부하는 것. 이 모든 게 몸이 평화롭게 준비하고 마음이 사랑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반대로 이 신호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마지막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환영을 본다고 하면 정신이 이상하다며 부정하고, 짐을 싸려 하면 왜 그러냐며 말리고, 잠만 자면 억지로 깨우려 하고, 밥을 안 먹으면 힘내라며 강요하죠. 이런 반응은 환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가족에게는 평생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니 계속 말을 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환자가 보는 세상을 존중하고, 음악으로 위로하고, 떠나는 걸 허락해주면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환자도 가족도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환자는 이해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떠나고, 가족은 제대로 작별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자는 평온하게 사랑받으며 떠나고, 가족은 후회 없이 감사하며 보낼 수 있어요. 죽음은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을 준비하고 이해하면 삶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이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은 가능하고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단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언젠가 당신의 후회를 막아줄 겁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친구에게 이 말을 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보인다는 현상, 뇌가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왜 우리 뇌는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내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과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